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팀장 박정섭입니다. 선거철 무분별한 선거 문자 발송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개인정보 불법 유출, 오남용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택하는 행위로서 이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즉 선거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국민의 투표를 통해 기본권인 참정권이 현실화되는 과정입니다.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라고 볼 때 그 결과가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가 공정해야 하고 또한 적법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권자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과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선거운동 문자로 가장 깨끗하고 국민이 존중받아야 할 선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 문자로 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사이버 민원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는 총 2만 100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 14년 지방선거 대비 5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 당일까지 선거 문자 발송이 가능해지고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 20인 이상에게 동시에 발송할 수 있는 소위 자동 동보통신이 5회에서 8회로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8월 서대문구 공무원이 지역 주민 13만 명의 개인정보를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게 무단 유출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선거철 문자 공해라는 오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선거 커넥션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선거 문자는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선거 정책 홍보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제59조와 제82조의 5 및 제255조를 통해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선거문자 발송 횟수 8회, 선거문자라는 사실 및 수신 거부 안내 등의 표시 내용, 수신 거부 시 발송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문자 발송에 필요한 정보, 즉 특정 지역 구별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조에서 개인정보는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적법하게 수집하고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할 것과 정보 주체의 출처 요구, 처리 정지 등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질서의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입후보자 추천 등 정당의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한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제3장의 개인정보 처리의 세부 사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우세한 의견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후보자들의 선거 문자 전송 관련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선거 기간 중 문자 전송 등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시하는 모든 기준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 조직이나 지인 혹은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대규모의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의 이용, 출처 미고지, 수신 거부 불응 등의 정보 주체 권리 침해로 연결되지만 실질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또한 선거 기간 중 수집된 개인정보는 후보자 개인이 정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미파기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 보존되며 이로 인해 이사 등의 주소 이전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 지역이 아닐 경우에도 선거 문자 등이 전송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행정기관의 선거 개입 등의 문제로 선거가 끝나고 조사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후보자 캠프 등 관련 조직이
선거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낙선 등의 경우에 소재 파악 자체가 어려워져서 제대로 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12년 이후 14년 지방선거에서 12건의 시정조치 및 13건의 개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6월 지방선거 관련 69건의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조사가 필요한 308건 중에 39%에 이르는 119건의 침해 신고에 대해서는 소재 불명 등으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요컨대 선거 기간 중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의 요구에 대한 불응, 수신 거부에도 지속적인 문자 전송, 그리고 선거 기간 이후에 개인정보 미파기 등 선거운동을 이유로 해서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상황이 제대로 규율되고 있지 않은 것은 선거를 둘러싼 중요한 가치가 대립되고 있기 때문인데, 민주적 가치 실현을 위한 참정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프라이버시 등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과정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신 거부 및 파기가 철저히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표가 아쉬운 후보자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기준의 적용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선거 기간 중 국민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권리 침해에 대한 대안으로 후보자가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을 막고 수신 거부 및 파기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는 선거 안심번호 제도를 제안합니다. 선거 안심번호란 선거 기간 중에만 활용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를 의미합니다. 문자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 유권자의 가상번호를 신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바탕으로 이동통신사에게 가상번호를 요청하고, 이동통신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후보자로부터 비용을 납부받은 후에 가상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후보자는 가상번호를 통해 유권자에게 8회에 한해 자동 문자 전송이 가능하게 되며, 선거 종료 후에 이동통신사는 해당 가상번호를 완전히 파기하게 됩니다. 후보자 등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선거 기간 중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후보자의 참정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동시에 충족하고, 또한 해당 가상번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번호만 발송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신 거부 시 곧바로 발송 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선거 문자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 후에는 해당 가상번호를 통신사에서 원천적으로 삭제하여 선거로 인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안심번호는 이미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이라는 제도를 통해 허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선거 안심번호 제도의 도입에 대해 통신사 수익 불리기 등의 우려 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 문자 1회당 30원씩 200만 명에게 문자 2회 발송 시 1억이 넘게 되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경우 5천여 명의 후보가 이용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거 비용 공영제에 따라 세금으로 이러한 비용의 일부가 충당된다는 점에서 선거 문자에 대한 별도의 비용 산정 등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핵심 기반인 선거가 디지털 정보 시대에 걸맞는 선거 정책 홍보 수단 확보를 통해 참정의 권리와 기회가 더욱 균등하게 주어지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국민이 존중받는 선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